네이버 주주님들, 네이버 차트 보면서 뭔가 다른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네이버가 지금은 가격대가 딱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이 20만원 초반 라인대 있죠. 여기서 거래가 붙기 시작해요. 자, 이 정도 가지고 뭘 호들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차트를 몇 년치를 당겨놓고 보시면요. 2022년부터 이렇게 거래가 폭발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엄청난 물량이 따라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 터진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네이버가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라갈 수 있는 해석으로 봐야 될까?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네이버가 이 포털 사이트 처음에 막 인기를 얻었을 때는 성장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잘 가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되다 보니까 성장성이 끝난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든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네이버가 움직였을 때 보시면요. 이런 구간 있죠. 자, 여기서부터 파란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쪽이거든요. 기간 쪽에서 물량을 잡고 올리기 시작하면은 네이버는 거기에 상응하는 큰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 쪽에서 네이버를 대량 매집을 하고 사들이는 이유는 뭐냐? 자, 최근 기사는 이겁니다. 사우디 있죠. 여기서 사우디 정부가 네이버를 공식으로 승인을 했어요. 무엇을 공식 승인을 했느냐? 디지털 트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우디 국가의 공식적인 표준 플랫폼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이버가 가진 이 기술이 단순히 기술 수출 이 정도가 아니라 사우디라는 한 국가 넘어서서 중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객이 국가면은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현실의 이 도시 있죠. 도시를 컴퓨터, 가상세계에 1대1로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를 만들었을 때 도로가 마음에 안 든다.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배관, 수로 이런 것들도 한 번 설치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로 1대1 복제를 하게 되면 여기보다는 A안보다는 B안이 훨씬 더 괜찮네. B안으로 가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네이버가 사우디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사실 그 어떤 빅테크 업체들도 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를 네이버가 해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지금 현재 20만원 초반인데 목표가 40만원 그 이상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눈앞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사우디 쪽 요거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네이버가 포털 사업으로서 사업성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이걸 극복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익이 매년 한 100억 벌던 회사가 150억, 200억 이렇게 벌게 되면은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만큼 프리미엄을 주면서 배팅을 하게 되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글로벌 매출 1조, 해외 매출 1조를 돌파를 한 거죠. 사실 그동안은 광고 수익, 그 다음에 쇼핑 수수료 요 정도만 하다 보니까 이익이 고만고만했는데 올 상반기 벌써 해외 매출이 1조가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네이버가 다들 알다시피 일본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라인 이슈, 일본 내수 침체 이런 상황에서도 사우디,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 돌파구를 만들고 해외에서의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 증가하는 이 네이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눈여겨봐야 돼요. 한마디로 주가가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릴레이팅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 쪽인데요. 이거 일회성 아닙니다. 오일머니 있죠. 이쪽이 네이버 쪽으로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윈도우 이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깝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필요한 부가적인 알파의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받기도 하지만 유료로 또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사우디가 네이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국가 운영체제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 전역에 지어지는 스마트 시티 있죠. 이쪽 그 다음에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전부 네이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구독형 시스템으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이익은 매년 플러스 잡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동뿐만 아닙니다. 일본 쪽 있죠. 일본 쪽에 대형 스마트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네이버가 기술 수출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눈여겨볼 거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예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카타르 여기서도 지금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사우디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순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여러 중동 국가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지분 투자하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섰죠. 한마디로 최근 글로벌 증시 키워드가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언어 모델 있죠. LLM 이쪽을 넘어서 가지고 엔비디아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네이버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력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이버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분을 먼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전력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전력망까지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버린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는 건 어쩌면 엔비디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이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 거죠. 한마디로 네이버의 가치 지금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리해볼게요. 네이버 지금 당장 안 가고 주가가 갈 듯 말 듯 흔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이버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과거에 포털 사이트 그저 그런 업체가 아니라 이제 중동 쪽을 진출하면서 해외 쪽 매출 1조가 넘고요. 더욱이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3단 엔진을 정착을 한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기관 쪽에서 딱 사들이기 시작하면 네이버의 주가는 올라갔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쉽게 올라가진 않죠. 올라가면 흔들고 올라가면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도 확신이 있다면은 눌림목에서 적극 공략을 한다면 가장 싼 가격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의 대응 방법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이버 언제 사야 될지 궁금하다. 어디서 또 팔아야 될지 궁금하다. 못 파는 순간 30%, 50%씩 빠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 피해놓고 잡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원픽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네이버 대응 방법 구독자님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 흔들고 올라갈 종목도 이렇게 오랜 기간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결국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이버 관심 꼭 가지면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